이게 진짜 끝이네. 그러면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제 감상이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이 게임을 하고 나서 든 생각, 일단은 첫 번째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게임이 라오어 2일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라스트 오브 어스의 IP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라스트 오브 어스 1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다룬,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사투를 다룬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떤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거잖아.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죽이는데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편의 테마는 전 복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가 죽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죽일 이유가 없었고 죽일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려면 엘리가 그 목표만을 죽이는 그런 전개였으면 사실 또 중간에 있는 그 전투들이 개연성이 없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좀비들만 나왔다 이러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너무나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단지 자기 복수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에비는 뭐 뒤에 가서 이제 에비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이긴 하지만 에비는 생존을 위한 사투였고, 엘리는 죽일 필요 없는 사람들 많이 죽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저는 엘리와 에비가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유력하게 드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엘리 쪽에 불살 루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거지. 저는 엘리가 뭔가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얘가 이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죽여야 되나? 그러니까 그 조엘을 골프 치는 방 안에 있던 그 캐릭터들은 엘리 입장에서는 죽어도 싸. 근데 나머지들은 아닐 수 있거든? 불살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상했는데, 이 게임 불살로 진행할 수 있는데 죽인 거는 너희들의 선택이고, 그러니까 저는 막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디테일을 만들었다면 죽인 건 너희들의 선택이고 나는 죽이지 않게 만들어놨다. 네가 게임을 다 했다면 안 죽일 수 있었겠지? 약간 너무 고평가한 건가요? 어쨌든 간에 베어를 죽이는 부분은 필요했어요. 베어를 죽이는 부분은 왜 필요했냐면 네가 죽인 이 사람들의 면면을 봐라. 죽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더 의도가 명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불살 루트가 없다면 다 죽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봐라, 네가 죽인 애들을 다 봐라. 너 이렇게까지 다 죽였어야 됐니?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됐니? 하면서 이제 그런 거지. 쟤들도 다 가족이 있고 그냥 마냥 나쁜 놈들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인간사 복잡하구나. 사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듣고 싶지 않았고 별로. 굳이 조엘이 어떤 짓을 해왔는가, 사실 원을 하면서도 충분히 알아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그냥 농 때리고 있는 병사들 있는 거 보고 그래 쟤들도 사람인데 근데 뭐 죽여야지 하고 넘어가지.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쟤들을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게임 안에서는 당연한 일들이고 굳이 일깨워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일깨워주고 있잖아. 그래 너 죽이면서도 야야야 방금 전에 토마스 죽였다. 그냥 그게 디테일로만 끝나고 했으면 괜찮았어. 그게 주제가 아니었고 그냥 적들에게도 하나하나 설정이 있구나, 적들도 뭔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알아서 깨닫도록 놔둘 수도 있었단 말이야. 알아서 깨닫게 놔둘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계속 박탈하면서 야야야 너 죽인 거 해봐라. 얘 지금 그냥 그냥 순진한 그냥 그런 애야. 그냥 하라는 대로 가가지고 했었는데 너 그냥 뒤에서 칼질로 죽여버렸지. 너 무슨 짓 한지 알겠어? 저는 이 전반적으로 녹아있는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게임 플레이와 별개로 계속 그냥 모를까봐 계속 알려주잖아. 그러면 안 돼. 막 쓰레기 버리면 야 너 그 바닥에다가 쓰레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응? 그 쓰레기 왜 버렸어?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잖아. 그래 알았어 주술게요.
알지.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지 몰라서 안 버리는 게, 몰라서 버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뭐 좀 이기적이고 하니까 버리는 거지. 귀찮아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이 주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불쾌하게 풀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안 해도 될 행동들을 계속 시키거든. 안 해도 될 행동, 필요 없는 것들. 엘리가 그 주제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가 왜 이러지? 모르지. 아무튼 몰라. 모르는데 아무튼 해야 돼. 조엘을 죽였으니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못 지우겠어요, 그 생각을. 조엘이 왜 죽였냐? 조엘이 초반에 그렇게 도살당해야 돼. 엘리가 복수하러 가야 되니까 조엘을 죽인 거야. 조엘이 죽어야 됐던 게 아니라, 조엘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죽을 만한 업보를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죽어도 싼 인물이긴 해. 근데 그런 식으로 죽어서는 안 됐어. 이게 뭐 때문이냐면, 이게 다른 뭐 스타트 오브 어스였으면 괜찮았어. 근데 라스트 오브 어스 2인데 조엘이 그런 식으로 소비가 돼버렸단 말이야. 왜? 엘리가 복수하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자기성 때문에 캐릭터가 희생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쾌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 조엘이 죽을만 했어. 이유는 있겠지. 업보는 있겠지. 죽을만 했어. 이렇게 납득이 가게 만들어져 있었다면 괜찮았어요.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조엘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엘이 안 죽고서는 내용이 진행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조엘이 죽는 상황 생각해봅시다. 영화라고 치더라도 너무나 자기적인 상황이잖아. 봐봐. 마침 그날 발견했어. 그리고 마침 그날은 조엘과 토미의 순찰하는 날이었네? 뭐 폭풍이 쳐가지고 우연하게 여자애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여자애를 구해줘야겠다 해가지고 도망갔어. 좀비들 막 다 쫓아오고. 그래서 그 여자애를 구해줘가지고 하필이면 우리 마을로 가자가 아니고 여자애가 우리 그룹이 머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갑시다. 조엘 그래 따라갈게. 뭐 그런 식으로 다 우연히 그러다가 이제 마침 그 시간에는 또 엘리와 디나가, 그러니까 그냥 다 한 번에 모여가지고 다 그냥 모아서, 그래 조엘 죽는 것도 구경하고 누가 누군지도 다 보고, 그래 우리 누구냐 에비는 내 신념을 지켜야 되니까 둘 다 살려줘 보내고, 에비가 널 왜 살려줬을까? 나는 필요한 사람만 죽이려고 죽였어. 후환을 제거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했겠죠. 2번이나 살려주고 3번째 올 때까지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냥 조엘을 죽여야겠다. 왜? 복수해야 되니까. 이런 자기성이 느껴지니까 조엘이 그냥 플롯의 희생자인 거야. 내용을 위한 희생자. 그렇게 소비될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제도 말했듯이 조엘은 나였어. 1편에서 내가 제일 이입했던 캐릭터고, 그 조엘의 선택 때문에 나도 고민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조엘이 이제 에비였다 이렇게 하면서 다 보여주잖아. 조엘이가 같은 경험 시켜주고, 그러면서 너는 아무리 조엘을 죽였다고 해도 너는 얘를 죽일 수 있니?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에비 불쌍하지. 에비 불쌍해. 근데 에비 불쌍한데 솔직히 관심 없잖아. 그냥 그 어떤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소모되는 캐릭터라고. 에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저런 거죠. 네가 에비를 증오할 거란 거 나 알고 있어. 에비를 증오할 거야. 근데 에비가 조엘처럼 행동하는 걸 보면서 조엘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깨달아봐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에비가 조엘이 죽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근데 이 모든 게 너무 자기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껴맞추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제작자의 의도를 너무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마치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엘리한테 불살루트 넣어놓고 니들이 죽인 거지, 엘리는 안 죽이고 원래 그 타겟만 죽일 수 있었어요 뭐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거 보니까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모르겠어요. 전에 그 기생충 이야기하면서 엄마만 필라이트 먹는 거 그거 보면서 뭐 이거 봉준호 감독 의도가 이런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추리한 것처럼 의미 부여를 해버린 거지. 그렇게 했어도 갓게임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더 기분 나빴다는 거야. 뭐냐면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임마. 네가 그 말을 할 줄 알고 불살루트 만들어놨어 임마. 그게 훨씬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일 수 있었던 쓸모없는 것들을 나 게임이니까 나 생각 없이 다 죽여야지. 근데 헤헤 불살루트가 있네? 약간 이럴 뻔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었어. 거기까지는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감명 깊게 본 게 이거예요. 일단 봅시다. 여기 있나? 안에 내용 중에 그 쪽지 같은 거 보려면,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뭔가 1편에서 이어지는 2편의 뻔함을 지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한 나머지 그냥 모든 걸 다 갈아엎어가지고 깜짝 놀라게 해주지 같은 그런 깜짝 쇼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이 계속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여지없이 어떤 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쪽지 중에 그런 쪽지가 있었어요. 파이어플라이였나? 파이어플라이가 뭐 자기 아는 애를 죽였다. 애를 죽였는데 아무튼 파이어플라이인지 아무튼 울프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죽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나에게 성정체성을 이야기해줬어. 근데 아무튼 뭐 성정체성도 이야기해준 애였는데 나한테 뭐 걔를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쪽지가 있었거든요. 혹시 그 쪽지 뭐 박제해 놓으신 분 없나요? 저는 그 쪽지 중에서 그 부분이 저는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짤이 돌아다닌다고? 시애틀 와서였다고? 여기 있네. 그 애는 나한테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얘기해주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구절이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불쾌해진 게 어떤 거냐면, 그 애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얘기해준 게 뭔 상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우팅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애가 얼마나 착한 애고 좋은 애인지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텍스트 자체가 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치려 드는 그 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내용을 왜 집어넣었을까요? 굳이 저는 완전히 필요 없는 문장이라 생각하는데, 게임 내용이라든지 이 글 진행 뭐 얘가 그냥 괴빡대가리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내용 안에 있는 어떤 뭐 여러분들 중 일부가 뭐 PC 묻었네 뭐 이거 PC네 뭐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냥 뭐 캐릭터가 원래 그런가 보네, 괜찮았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 정치적 올바름과 PC충을 가르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가르치려 드는 태도 있잖아요. 결국은 자신의 가르치려 드는 태도 및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떤 소수자들이 걱정되거나 어떤 그런 구석에 있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도덕적 우위, 그걸 증명하기 위한 행동들. 저 그게 진짜로 싫거든요. 그런 태도가 싫거든요. 용납하기 싫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여기 내용을 보세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거니와, 어떻게 보면 그 애는 나한테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얘기해주는,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왜 넣은 거야 이거를? 뭐 죽어가지고 이제 뭐 걔가 이제 뭐 성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겠죠? 짐이라는 아이인데 성전체 얘기해주는 뭐 성전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 거면 저는 이성애자예요, 이거를 뭐 딱히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은 이성애자니까요. 갑자기 슬픈 얘기하면서 야 그거 아냐? 지미는 게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지. 모르겠어요. 뭔 생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의도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의도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진짜로 약간 여기서 그 쪽지를 볼 때부터 그냥 약간 이 게임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긴 했어요. 뭐 게임 속에 있는 인물이
아 PC충일 수도 있지. 애강이 PC충이라 가지고 아 그래 나한테 그렇게 대단한 걸 이야기해준 친구인데 걔를 죽여버렸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저는 그냥 끝내고 나서 그냥 든 생각이 그래요. 이런 뭔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내가 애정을 가졌던 캐릭터들을 다 소비해버린 느낌입니다. 엘리는 진짜로 완전히 미친년이 돼버렸어요. 에비를 죽여야 돼.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야 생각해봐. 엘리보다 에비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니?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환청일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주제로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재밌는 게임이 완벽하게 재밌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어요.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아니었다면, 조엘이 아니었다면, 그냥 우리가 정부치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라스트 오브 어스 1에서 조엘 딸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그냥 조엘 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엘이 엘리에게 부성애를 가지는 도구로 희생된 건 맞아요. 하지만 조엘 딸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입할 수 있거나 조엘 딸을 생각하는 대상은 아니었다고. 시작하자마자 죽어도 상관없는 캐릭터였어요. 마찬가지로 게임적인 구조로 보자면 조엘 딸은 도구였어요. 조엘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게 하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조엘이 그러면 안 됐어. 이 편에서 엘리가 그러면 안 됐어. 그 도구들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기분이 별로입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넘기고 싶었어요. 뭐 게임인데 뭐 에이씨 그러면 좋았을 텐데. 더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목이 라워이가 아니라 이걸로 그 불붙은 너는 혐오주의자냐 아니냐, 너는 혐오주의자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는 절대로 끼고 싶지 않습니다.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지고 있을 거고. 저는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스토리 좋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좋을 수 있었고 괜찮을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조엘이랑 에리를 쑤셔 넣은 거, 그게 실수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라오어 2를 처음 한 사람이랑 라오어 1부터 해서 라오어 2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온도차가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전 2만 플레이한다면 괜찮을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평론가들이 이 악물고 고티 줘서 올해 최다 고티 될 듯. 오알릭스는 VR이라 대중성이 없어서 거르고 사펑은 내년으로 미뤄질 듯. 수고요. 솔직히 뭔 상관입니까? 뭐 고티 주든 말든 나 솔직히 상관없어. 내가 해도 족같으면 고티든 CT든 간에 그냥 다 그지 같은 거지 뭐. 애초부터 저한테는 고티 같은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 진짜 뻔한 스토리를 죽어도 쓰기 싫었나봐요. 예상할 수 있잖아. 파이어플라이 잔당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엘리 또 잡아가려고 하고 조엘이 엘리를 구한다. 아우 고리타분해. 그런 기본 플롯을 완전히 꼬아버렸어. 우리가 노리는 건 엘리가 아니고 조엘이라고. 이러면서 그 타겟팅도 다 바꾸고. 원래는 생존이었지? 생존은 고리타분하니까 이제 복수야. 아니 복수도 진부한데라고 하는데 생존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상상한 게임이 복수의 내용이 되니까 신선한 거지. 걔들 입장에서는. 너 또 생존일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이건 복수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 반대 걸기를 다 해버렸어요. 너무 많이 해버렸어. 라오어의 주요 언론 그러니까 다 휩쓸어서 그게 진부한 소재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예측할 만한 것들을 다 부수는 거, 거기에 모든 영향을 다 집중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한 건 하나도 안 줄 거야.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하는 거, 제가 게임 플레이 하는 것처럼 한 거야. 완전 그냥 청개구리 개굴개굴 하면서 지금 막 물가에다가 지금 묻어놓은 거라고. 근데 조엘이 죽지 않으면 복수하기가 애매하다고요. 토미가 죽으면 토미가 죽어서 복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애매할 겁니다. 뭐 토미 어쩌라고, 토미 죽을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이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조엘이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테마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디나가 죽었어 봐. 디나 새로 나온 캐릭터고 뭐 죽든 말든. 그러기 위해서 조엘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테마를 위해서는. 야시바 클리셰가 왜 클리셰냐?
수백 년에 걸쳐서 먹히니까 클리셰지 그걸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개망하네. 아니 근데 클리셰 비틀기라기보다는 클리셰 비틀기보다는 라오 2도 마찬가지로 클리셰의 집합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라오 1을 보고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라오 1 자체가 클리셰가 된 거야. 그걸 다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깨버리려고 했던 거는 기존의 클리셰가 아니고 라스트 오브 어스 1이라는 걸 깨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발매일 트레일러처럼 디나가 죽어서 복수하러 가는 스토리였으면 어땠을까? 뭐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내용 전개를 위해서는 걔들이 그렇게 해야 돼. 뭐 그 속으로는 너무나 분노 차서 뭐 미쳐가지고 토미도 뭐 이때까지 살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빡치네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유들을 뭐 다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게 플레이한 사람이 이 인물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버려버리고 새로운 우리들이 짜놓은 판을 너희는 이 행동을 보고서 이해를 해야 돼 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들은 전체적인 걸 봅시다. 전체적인 걸 보면 좋은 스토리지. 내가 죽었고 내가 복수를 내 소중한 사람 죽었고 복수를 하려고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을 뺏었고 그 사람도 나한테 마찬가지로 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좋을 수 있는 주제예요. 괜찮을 수 있는 주제잖아. 근데 그 주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안 그랬던 사람들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 그건 문제가 있지. 왜 얘가 이러지?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결국은 그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플레이어, 게임 대상에 이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입을 해야겠죠. 그게 안 되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에비 파트를 플레이하게 만들어 놨겠지. 근데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미 관심 밖에 나가버린 캐릭터거든. 그 에비의 처음 행동 때문에. 나는 1편의 엘리가 의심하지만 조엘 말이 맞을 거라고 믿는 부분에서 감동했는데 몇 년 뒤 애가 사춘기 오니까 의구심 생겨서 조엘이랑 틀어지는 게 너무 저는 슬펐어. 다른 내용과 별개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어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화났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못할 말 하고 화내고 그랬다가 생각해보면 와, 내가 진짜 쌍놈이었구나, 효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연성이라는 그런 거지. 조엘 아저씨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 그러니까 이 애비 쌍놈을 죽여야겠다, 뭐 이렇게 점프를 해버리는 거잖아. 그 죄책감. 내가 조엘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애비를 공격한다. 트레일러에선 생존물처럼 만들어놓고 까보니까 복수물이니 사람들이 화난 거겠지. 그러니까 약간 적당히 깼어야 되는데 진짜 완전 와장창창 다 깨버렸어요 진짜.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야, 그게 인생이야. 네가 아무리 호요시하고 잘 살아봤자 내일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그냥 길 가다가 차에 뒤질 수도 있다. 근데 영화 주인공, 게임 주인공 그래서 안 돼요. 이유 있게 뒤져야 되고 개연성 있게 죽어야 됩니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로맨틱 코미디에서 와하하 우리 행복하다 이런데 갑자기 길 걸어가다가 차에 꽝 쳐가지고 죽어. 그래,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에도 차에 치여 뒤질 수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족같은 점이죠. 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족같다고. 그냥 이 게임은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IP를 토대로 만들어지면 안 됐었음. 자신의 철학을 담고 싶었으면 위대한 전작의 후광을 빌리지 말았어야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도가 느껴지긴 합니다. 세우는 것도 있어. 팬들에 대한 못 분노가 만든 일은 못 가득해서 만들었다고 기분이 더 해야지. 나쁨. PC라서 조엘도 못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죽이고 하는 게 살인은 더 나쁜 웃긴 거야라고 가르치는 태도. 조엘에게 침뱉는 릴드럭만 작해야. 그 이야기 하나 해줄게. 저런 거지. DC 인사이드에 뭐 글 올라왔어. 글 올라와가지고 뭐 예측하는 듯이 다음 주 뭐 무한도전 예측 뭐 이러면서 막 온갖 글 다 적어놓은 거야. 그거를 이제 PD가 보고 와가지고 이 씨발놈들 하라는 대로 하기 싫어 이러면서 예측 다 깨가지고 강호동이 진짜로 막 야구 빠따가지고 막 다 대가리 다 깨부순 다음에 1박 2일 이러면서 막
뭐 그렇게 게임을 그렇게 뭐 만들어놨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속사정 알고 싶지 않아. 추측하기도 싫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건 겪었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스토리 게임에 참가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보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평을 보는데 이제 나오면 아 이거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네. 이거 예측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거 보면 부글부글해요. 열받아요. 아닌데?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심지어는 아 이거 뺏겼네. 누가 이거 예측한 글인데 그거 그대로 뺏겼다. 뭐 이런 말도 온갖 이야기 다 있습니다. 왜냐면 유저들이 원하고 유저들이 했을 때 재밌을 만한 게임 만들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생각이 거기서 거기잖아.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야. 그 사람들 생각을 다 피해갈 수 있냐? 없어요. 근데 전 놀랍게도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 생각들을 다 피해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복수하는 영화에서 대가리에 한 방 박아놓고 죽이는 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약간 고통스럽게 죽여야지. 막 무릎 막 쏘고 무릎부터 뼈 또도도도도도도도 올라가면서 또도도도도도도도 올라가면서 제발 머리에 쏴줘 하면 안 쏠 건데 이러면서 이제 너희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아나.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나 두드려 팬 일진인데 야 근데 야 들어봐봐 야 걔 집도 좀 안 좋다고 하고 뭐 저기 걔 지금 어렵게 컸어. 어렵게 커가지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삐뚤어져서 지금 나 계속 근데 따라다니면서 야 그래도 지금 걔 지금 좀 다뤄 살려고 어제부터 야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다. 애. 이제 너도 한번 좀 용서 좀 해줘봐라. 걔 계속 그런 애 아니야. 합의해줘 합의. 계속 걔 소년원 보낸다고 다 끝날 것 같아? 아니야. 걔 소년원 갔다 나오면 더 흉악해져 돌아올 수도 있어.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